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이번 시간은 제2회 2회 공전무 모의고사 31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그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지문을 보면은 매수 신청인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된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 즉 2등입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넘지 않는 때에만 할 수 있다. X로 출제됐고요. 3번 공유 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없다. 없다 X네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그럼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소송 대리는 안 된다고 했죠? 명도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소송, 기일 변경 신청은 변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4번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수의 책임이 없게 되며 즉시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2등은 만약 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한 달 정도는 돈을 못 돌려받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5번 임차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임차인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매수 신청 대리인은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예, 포기 안 하면 보증금 못 돌려받으니까 사실 포기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소송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은 교육제도입니다. 교육제도 틀린 것인데 교육제도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죠. 1번 실무교육의 내용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의 법률,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이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 법률 지식이고요.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고요.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입니다. 직무교육은 직업윤리죠.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이고요.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도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고요. 법제도의 변경사항이고요.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기준은 100만원이죠. 개별 기준 100만원 가능한데 100만원 이하라는 말은 X입니다.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교육제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연수교육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등록 신청 시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고용 신고할 때도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프린트 51번에 1, 2, 3번에 4번까지 있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되겠죠. 전부 다 제출 안 하면 좋은데 요건 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도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에는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고 새로 받아야 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4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등록 취소 3년에 3천만 원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 집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해도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그 집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정보망에 공개를 해야 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왕따시키면 회원업소만 볼 수 있도록 하면.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정보망에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등록 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정보 거짓 공개하면 업무정지,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 정보를 공개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 55번에 보면 거짓 부정 정리되어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5번입니다. 분묘 기지권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1번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시효 취득의 경우에는 청구한 날부터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기 땅에다가 묘를 설치해 놨다가 땅을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해서 분묘기지권이 생긴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합니다. 시효 취득의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 지급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단문 형태로 합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고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3번 2001년 1월 13일 당시 아직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묘의 경우에는 법적 규범의 효력을 상실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전관습을 가지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했는데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는 시효취득 인정되지 않죠? 그 이전에 설치했다면 비록 2001년 1월 13일 현재 20년은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20년 지났다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4번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5번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6번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틀린 것. 1번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2번 임대인, 직계 좀비속을 포함한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즉 주인이 직접 산다고 세입자 내보내놓고 다른데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3번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계약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큰 금액이라는 걸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큰 금액입니다. 세 개 중에서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미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중대한 과실이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임차인이 2개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되죠. 주택은 2개의 차임액입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번 문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1번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의 계약 내용과 그 토지 이용 계획,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X네요.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즉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인데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15일 이내죠. 15일 이내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처리 기간 내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다만 3번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이 말은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15일 이내에 허가증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 16일 되는 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동적 무효죠.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이 있었다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요. 허가받으면 유효, 못 받으면 무효가 되겠습니다. 허가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취득가격,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8번 문제입니다. 38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22년 6월 25일 갑과 을은 갑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을과 병은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맹신탁 약정을 하였다.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요. 을과 병은 명신탁을 했고요. 그 후 갑이 을의 요구에 따라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그 사정을 아는 개업공개사가 X토지 매수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자, 1번 갑이 병 명의로 맞춰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했는데 유효하다. 맹신탁 약정 무효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유효하다 X입니다.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은 병을 상대로 매매 대금 상당 부당이득을 행사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제3자에게 처분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뭐 생긴 게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할 수 없고요. 제3자에게 처분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귿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요. 또는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디귿 하나만 옳은 내용이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명신탁, 요게 32회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9번 문제입니다. 39번 문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한다 했는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 같은 시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재지정을 하려면 다시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시도지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국토부 장관인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3번 허가구역 지정 공고 내용을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바로 통지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시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구역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축소, 재지정, 해제의 경우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죠. 자,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X입니다. 처음에 지정할 때 재지정 모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다만 재지정의 경우에는 의견 청취만 추가됩니다. 처음 지정하는 거나 재지정, 축소, 해제 절차가 똑같고요. 단지 해제할 때가 아니라 재지정할 때는 지자체장의 의견 청취해야 된다는 점만 추가될 뿐입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번 문제입니다. 경매 제도에 대해서 올바른 것입니다. 1번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차순위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재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10%가 아니라 보증금의 10%입니다. 또는 최저 매각가격의 10%를 빼야 됩니다. 재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요게 맞네요. 우리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항고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4번 부동산 매각의 법원 경매는 일정한 매각일에 실시하는 기간 입찰, 그 다음에 입찰 기간 이내에 실시하는 호가 경매 두 가지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했는데 X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호가 경매, 길 입찰, 기간 입찰 세 가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길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는 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의 저감 없이라고 했는데 유찰된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을 저감합니다. 통상적으로 서울 경기는 20%를 깎아주고요. 대전이라든지 인천 같은 데 30% 깎아줍니다. 지역별로 몇 퍼센트 깎아주는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법조문은 상당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서울이라면 1억에서 유찰되면 8천만 원, 그 다음에 유찰되면 6천만 원 되는 게 아니라 8천만 원에서 20%를 깎아주니까 6,400만 원, 또 유찰되면 6,400에서 20%를 깎아주니까 5,100만 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유찰되어서 세매각을 할 때만 깎아주고요.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아가지고 세매각을 할 때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2회 공전무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설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